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바로 걷는 습관이 있는 분, 한낮의 폭염 속에서 억지로 만보를 채우는 분, 잠들기 직전까지 빠르게 걷는 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지럼과 낙상, 두통과 불면이 잦아집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집중력 저하입니다. 자신감 상실입니다. 혹시 요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걷고 왔는데 머리가 더 멍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어야 내가 좋아지는지 한 줄로 보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신체 활동은 약만큼 강력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빠르지 않지만 숨이 약간 차는 걷기면 충분합니다. 노년의학의 대규모 관찰 연구들을 보면 꾸준한 보행은 인지 저하의 진행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논문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운동의 유익은 분명하다. 다만 시간과 강도, 안전이 맞아야 한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현실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7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깥 온도는 33도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한낮에 햇빛을 쬐어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땀은 비처럼 흘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숨이 막히고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그날 밤 지가 난 종아리를 주무르며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는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과 환경, 수분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에 시계를 맞추고 걷던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집 앞 경사에서 발이 꼬였습니다. 진료실 혈압은 낮과 밤의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기상 직후 물 1컵, 침대 옆에서 발목 돌리기 30회, 종아리 펌핑 1분, 거실에서 3분 워밍업 후 9시 이후에 나가기. 한 달 뒤 이분은 말했습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 낮에 덜 졸리고 저녁 식욕이 안정됐다. 걷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내가 편안해졌습니다. 식사 후 곧장 속보로 나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걸어야 소화가 된다. 어느 날은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어지럼이 몰려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맥이 빠졌습니다. 저는 식후 루틴을 바꾸었습니다. 의자에서 10분간 앉아 발끝 들기 20회, 물 150ml, 혈당약을 복용하는 날은 더 천천히, 20분이 지나면 천천히 출발. 2주 뒤 이분은 말했습니다. 속은 더 편하고 산책은 더 길어졌다. 억지가 빠지고 리듬이 생겼다. 이제 원리를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집으로 생각해 봅니다. 수도가는 혈관이고 물의 압력은 혈압입니다. 아침에는 펌프가 막 켜진 순간과 같습니다. 압력이 갑자기 출렁입니다. 이때 급하게 수도 꼭지를 돌리면 집안 배관이 덜컥거립니다. 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상 직후의 급격한 변화가 어지럼과 두근거림을 부릅니다. 한낮은 보일러가 과열된 상황과 같습니다.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립니다. 뇌로 가는 물길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식사 직후는 주방으로 물이 몰리는 때입니다. 위장으로 혈류가 쏠리고 뇌는 잠시 기다립니다. 밤은 집의 야간 모드입니다. 조명이 줄고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작은 걸림돌에도 큰 사고가 됩니다. 뇌는 밤에 청소를 합니다. 깊은 잠 동안 노폐물을 치웁니다. 늦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은 청소 일정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기억이 흐려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과 혈류, 수면이 맞물립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약과 습관과 검사입니다. 혈압약은 모닝 서지를 완화합니다. 습관은 낙상과 탈수를 줄입니다. 검사는 리듬을 보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루 2회 걷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분과 속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폭과 팔 흔들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길 고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적 시간대를 정합니다. 여름과 초가을의 실내 걷기는 오전 9시에서 11시가 무난합니다. 또는 오후 4시에서 7시가 무난합니다. 겨울에는 오전 10시 이후를 택합니다. 얼음이 녹고 햇살이 드는 시간을 택합니다. 새벽형이라면 실내 복도를 먼저 이용합니다. 상가 모래 실내 트랙을 이용합니다. 집안 보행을 먼저 하고 바깥은 해가 오른 뒤로 미룹니다. 둘째, 루틴을 표준화합니다. 기상 후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60초를 버팁니다.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10회씩 돌립니다. 종아리 펌핑 20회를 합니다. 그 다음 물 150에서 200ml를 마십니다. 씻고 가벼운 간식이나 약이 있는 분은 복용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고혈압약과 혈당약을 복용한다면 의사가 정한 시간에 맞춥니다. 식후 바로 외출이 필요하면 집안에서 5분 준비 운동을 추가합니다. 셋째, 강도는 말이 가능한 속도부터 시작합니다. 자각도 11에서 13점 수준입니다. 숨이 약간 찹니다. 말은 이어집니다. 보폭은 발길이의 1에서 1.2배입니다. 분당 90에서 110보를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폰만 보기보다 귀로 들으며 리듬을 지키십시오. 상체는 곧게 세웁니다. 시선은 10m 앞을 봅니다. 팔은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팔 흔들기는 어깨 통증을 줄이고 균형을 돕습니다. 넷째, 수분은 계획합니다. 출발 전 150에서 200ml를 마십니다. 15분에서 20분마다 한두 모금을 마십니다. 땀이 많다면 전해질이 있는 물을 한 잔 포함합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담당의와 섭취량을 맞춥니다. 다섯째, 시간은 쪼갭니다. 하루 40에서 60분을 권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60분이 아닙니다. 오전 20분, 오후 20에서 30분으로 나눕니다. 무릎이 약하면 10분씩 3회로 나눕니다. 뇌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짧게 자주가 더 안전합니다. 여섯째, 길을 고릅니다. 낮고 평평한 길을 고릅니다. 보행자 우선 공간을 고릅니다. 그림자가 진 보도는 피합니다. 낙엽과 모래는 미끄럽습니다. 저녁에는 밝은 옷과 반사밴드를 착용합니다. 지팡이나 워킹폴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용합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와 수면 관리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7째, 마무리를 설계합니다. 집 문을 열고 바로 소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현관 매트 위에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30초씩 양쪽을 늘려줍니다. 발가락부터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열회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샤워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합니다. 심박이 안정되면 간단한 단백질과 과일을 곁들입니다. 8째, 수면을 지킵니다. 늦은 운동은 강도를 낮춥니다. 종료를 취침 2시간 전으로 둡니다. 밤 11시 이전에 불을 끕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밤중 화장실은 작은 조명으로 길을 밝혀 낙상을 막습니다. 낮잠은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9째, 숫자로 확인합니다. 주당 총 걷기 시간 150에서 300분을 목표로 합니다. 주 2회는 근력 운동을 곁들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3세트를 합니다. 고무밴드로 당기기 10회 3세트를 합니다. 균형은 한발서기 10초 3세트를 합니다. 걸음수는 목표일 뿐입니다. 신호는 몸입니다. 10째, 모니터링 도구를 씁니다. 혈압계는 팔커프 자동형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와 앉아 1분 휴식 후 2회 측정합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2회 측정합니다. 기록은 날짜, 시간, 수치, 컨디션 메모를 남깁니다. 혈압 목표는 개인이 다릅니다. 담당의와 숫자를 정하십시오. 혈당약을 복용한다면 저혈당 증상에 주의하고 간식과 물을 준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고온 경보가 있는 날 한낮 실외에서 장시간 걷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강변 경사로를 밤에 혼자 걷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지럼이 생기면 걷기를 멈춥니다. 편척 힘 빠짐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억지로 계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신발은 발볼이 맞고 뒤꿈치가 단단한 워킹화를 신습니다. 끈은 매 걷기 전에 조입니다. 야간에는 반사띠를 착용합니다. 날씨에 맞는 얇은 겹옷을 입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긴급 연락 단축키를 설정합니다. 주소가 적힌 카드 또는 손목 밴드를 착용합니다. 보청기와 안경은 점검 후 착용합니다. 집 열쇠는 몸에 고정합니다. 걷기와 함께 뇌가 좋아지는 습관들을 겹칩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내보 들이마시고 내보 내쉬기를 합니다. 이 리듬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햇빛은 오전에 부드러운 빛으로 15분째입니다. 비타민 D와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은 60에서 80bpm의 잔잔한 곡으로 시작합니다. 발걸음과 박자가 맞으면 넘어짐이 줄어듭니다. 대화 산책을 권합니다. 말하기는 뇌의 전두엽을 깨웁니다. 새로운 길을 가끔 섞습니다. 낯선 자극은 신경망의 연결을 돕습니다. 주 1회는 계단 3층 오르기를 합니다. 허용된다면 다리 근육이 혈류 펌프가 됩니다. 밤에는 침실에서 핸드폰을 멀리 둡니다. 알림을 끕니다. 7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멈춥니다. 스트레스는 노트에 내려놓습니다. 걱정을 종이에 쓰고 서랍에 넣습니다. 뇌는 시그널을 받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점심 먹고 바로 나가세요. 아버지가 답합니다.
밥 먹었으니 소화시켜야지. 아들이 제안합니다. 20분만 앉아서 쉬고 물 한 잔 드세요. 그 다음 제가 같이 걷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같이라면 좋지. 골목 말고 공원 산책로로 갈까? 아들이 동의합니다. 네. 모래 쌓인 길은 피하고요. 오늘은 20분만 걸어요. 저녁엔 스트레칭도 같이 해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아내가 걱정합니다. 여보, 밤 10시 반인데 나가려는 거예요. 남편이 답합니다. 잠이 안 와서 한 바퀴 돌려고. 아내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같이 가요. 지금은 따뜻한 물 한 잔하고 음악 들어요. 남편이 수용합니다. 그래. 오늘은 집에서 폴대로 10분만 걸을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시간입니다. 강도입니다. 안전입니다. 걷기는 약입니다. 그러나 복용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몸의 리듬에 맞춥니다. 아침 급작스런 기상 직후를 피합니다. 한낮 폭염을 피합니다. 늦은 밤 고강도를 피합니다. 강도는 말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이어집니다. 안전은 길과 장비와 준비로 만듭니다. 평평하고 밝은 길을 고릅니다. 적절한 신발과 의복을 갖춥니다. 수분과 응급 연락망을 준비합니다. 첫째, 내 걷기 시간을 정합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중에서 고릅니다. 오후 4시에서 7시 중에서 고릅니다. 둘째, 기상 루틴을 만듭니다. 직후 60초 앉아있기를 습관화합니다. 발목 돌리기 20회를 습관화합니다. 물 150ml를 습관화합니다. 셋째, 강도를 조절합니다. 말이 가능한 속도로 시작합니다. 분당 90에서 110보로 시작합니다. 넷째, 안전을 준비합니다. 길은 평평하고 밝은 길을 고릅니다. 저녁엔 반사 밴드를 착용합니다. 20분마다 한두 모금 물을 마십니다. 다섯째, 혈압을 기록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각각 2회 재고 기록합니다. 날짜와 기분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합니다. 혈당 변화가 큰 식후 1시간은 피합니다. 저혈당 정상인 식은땀, 떨림, 어지럼이 오면 즉시 당분을 섭취합니다. 포도당 젤이나 사탕을 준비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아침 기립성 저혈압을 조심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지럼이 심하면 벽을 짚고 잠시 기다립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계단과 경사를 피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깔창을 사용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물리를 걷는 수중 보행을 고려합니다. 심장병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흉통이나 극심한 숨가쁨이 오면 즉시 중단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경우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확인합니다. 나쁨 단계에서는 실내 걷기로 전환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오전보다 오후를 선택합니다. 여름철에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를 선택합니다. 면 소재의 밝은색 옷을 입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그늘이 있는 길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가을철에는 낙엽이 젖어 있는 길을 피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에는 겹옷을 준비합니다. 해가 짧아지므로 오후 시간을 앞당깁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절대 피합니다. 아이젠이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합니다. 실내 대한 장소를 미리 정해둡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은 마스크나 목도리로 차가운 공기를 걸러냅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익숙한 길만 선택합니다.
가족과 함께 걷거나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도록 알람을 설정합니다.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연락처가 적힌 팔찌를 착용합니다.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얼어붙음 현상에 대비합니다. 보폭을 의식적으로 크게 유지합니다. 팔 흔들기를 강조합니다.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음악을 활용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넘어짐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팡이나 워커를 부담 없이 사용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병행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햇빛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전 시간대 야외 걷기를 우선시합니다.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을 권합니다. 걷기 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춥니다. 안전한 곳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119에 신고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넣습니다. 심한 어지럼이나 현기증이 오면 넘어지기 전에 앉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로 낮춥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안전한 자세를 취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멈춥니다. 벽이나 나무를 짚고 종아리를 내립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마사지를 가볍게 해줍니다. 저혈당 증상이 오면 즉시 당분을 섭취합니다. 사탕이나 포도당제를 먹습니다. 1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연락합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즉시 멈춥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팔을 무릎에 개고 쉽니다.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가족들이 어르신의 걷기를 도울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컨디션과 의사를 존중합니다. 함께 걸을 때는 어르신의 속도에 맞춥니다. 날씨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 대안을 준비합니다. 복도 걷기, 제자리 걷기, 발목 운동 등을 함께 해드립니다. 억지로 밖에 나가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걷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얼굴색이 창백하거나 숨이 너무 가쁘지는 않은지 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도록 챙겨드립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하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어르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함께 측정하고 기록해 드립니다. 이상 수치가 나오면 담당이에게 상담받도록 도와드립니다. 혼자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사회적 걷기를 권합니다.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부부가 함께 걷기를 권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느린 분에게 맞춰주세요. 반려견과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산책 시간이 생기고 책임감도 생깁니다. 다만 개가 갑자기 뛰거나 끌어당기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자연 관찰의 기회가 되고 어르신께는 즐거운 대화 시간이 됩니다. 다만 아이들 속도에 맞추려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 환경부터 걷기 친화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복도나 거실의 장애물을 치웁니다. 미끄러운 매트나 카펫을 고정하거나 제거합니다.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현관에는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한 의자를 놓습니다. 외출 전 준비물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물통, 모자, 반사띠, 휴대폰 등을 담을 가방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동네 걷기 코스를 미리 답사해 봅니다. 화장실이 있는 곳,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곳, 그늘진 곳을 파악해 둡니다.
위험한 구간이나 공사 중인 곳도 미리 확인합니다. 날씨별 대안 장소를 정해둡니다. 비가 올 때는 지하상가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울 때는 실내 체육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걷기 앱을 활용해 보세요. 단순히 걸음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걷기 시간, 속도, 소모, 칼로리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기록을 공유하면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세요. 운동 강도가 적절한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아지면 휴식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계와 혈당계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래프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이와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의 응급 연락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빠른 터치로 가족이나 응급실에 연락할 수 있도록 단축키를 만들어 둡니다. 걷기 전후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공복에 걷기보다는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나가세요. 바나나 반 개나 요구르트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우유 1잔이나 삶은 계란 하나, 견과류 1줌이 좋습니다.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걷기 전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 8잔에서 10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줄이세요. 염분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으면 부종과 혈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너무 적으면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소금 1티스푼 이내로 제한하세요. 걷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약입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줍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나무와 꽃, 새소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도심에서도 작은 공원이나 가로수길을 이용해 보세요. 걷기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발걸음의 리듬을 느끼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런 마음챙김 걷기는 정신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걷기 일지를 써보세요. 오늘 몇 분 걸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기록해 보세요. 작은 변화와 성취를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담당이와 걷기 계획을 상의하세요. 새로 시작하거나 강도를 높일 때는 미리 상담받으세요. 복용 중인 약물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세요. 걷기 중이나 후에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가슴 답답함, 어지럼, 관절 통증 등을 숨기지 마세요. 의사가 더 안전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심박수 등의 기록을 가져가세요. 의사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의 변화도 함께 알려주세요. 약물 변경이나 새로운 진단을 받았을 때는 걷기 계획도 함께 조정하세요. 몸 상태가 바뀌면 적합한 운동 강도와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하루 10분씩 일주일, 그 다음 주는 15분씩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무리한 목표는 포기로 이어집니다. 날씨나 컨디션 때문에 하루 이틀 쉬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중요합니다. 1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가벼운 발걸음, 더 맑은 정신, 더 좋은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비전이 동기를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안전한 시간에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걷기 여정을 응원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경험과 변화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력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시간을 바꾸고 강도를 낮추고 안전을 높이면 뇌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다리는 가볍고 표정은 환해집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옵니다. 지금 달력의 시간을 적으십시오. 오전 9시 반 20분, 오후 5시 25분 25분.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수면 루틴과 뇌 청소 시스템을 더 깊이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안전한 시간에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걷기로 건강한 뇌를, 건강한 뇌로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